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북한이 10,000명이 넘는 군 병력을 파견하면서 러우 전쟁이 사실상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미중 갈등과 중동 전쟁에 이어서 러우 전쟁까지 겹치면서 세계 경제 질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라는 평가인데요. 특히 이번 북한의 군 파병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와 관련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길금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상황이 상당히 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 파견한 군 병력의 동선이 실시간으로 전해지면서 양국 간의 긴장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어제 국정원이 첩보 내용을 하나 발표를 했죠. 북한군의 고위급 장성 등을 포함한 일부 선발대가 지금 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자, 지금까지의 상황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군 선발대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 최전선으로 이동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 무섭게 오늘도 추가 뉴스가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 중에는 이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서 침투했다는 전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CNN 방송은 현지 시간으로 29일 이 2명의 서방 정보 당국자를 인용, 소수의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 침투했다면서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훈련을 마치고 이 최전방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 침투 병력 규모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도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들은 우크라이나 고위 정보 당국자 발로 이 3,000여 명의 북한군이 이 민간 트럭에 실려 이 러시아의 극동 지역에서 이 서부 쿠르스크 지역으로 비밀리에 이동했으며 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50km 떨어진 병영에 배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진입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등이 우려하는 이른바 이 마지막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으로 여겨져 이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분쟁도 계속되고 있죠. 여기에다가 지금 북한의 파병으로 러우 전쟁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나오면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변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경제적인 타격도 지금 불가피한 상황인데 유가가 조금은 내리는 것 같다가 이 군 파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화값도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경제적인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먼저 현재 원화 약세는 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미국 대선으로 인한 영향이 원화 가치 하락을 부추긴 가운데 이 북한 리스크도 원화 약세로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이 원달러 환율은 최근 한 달 동안에만 77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원화 가치로 따져보게 되면 5.8% 하락한 건데 원화 가치 하락폭은 이 주요국 통화 가운데 일본 엔화 다음으로 컸다는 분석입니다. 이 추락하는 원화값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진화에 나선 모습인데요. 이 총재는 어제 열린 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원화의 경우 아시아 국가 통화 중 유동성이 높아 엔화 위안화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많다면서 해외에서는 오히려 우리 경제 상황을 그렇게 나쁘게 보는 나라가 없다고 위기설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기업들의 고민도 상당히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내수에서 좀 한계를 느꼈던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이런 해외적인 이슈들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기업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전쟁 소식이 연달아 터져 나오면서 결코 달갑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북한의 군 파병은 다른 주변 국가는 다르게 우리 경제에 더 큰 변수로 다가오는 모양새입니다. 실제 최근 실시한 한 조사에서 수출 기업 3곳 중 2곳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경영 위험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수출 제조업 44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서 미중 갈등 그리고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경영 위험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66.3%를 차지했는데요.
또 26%가량은 이보다 심각한 이 사업 경쟁력 저하, 혹은 사업 존속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전문가들도 이 전반적인 국내 기업들의 수출 성적이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정학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이 기업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기업들이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증시 상황도 좀 알아볼까요?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전쟁으로 인해서 해당 국가로 수출에 어려움을 좀 겪으면서 부진한 상황이 계속됐었는데 이럴 때 반대로 또 수혜를 입는 그런 종목도 분명히 있죠. 바로 이게 방산주인데 지금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지금 방산주들은 일제히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국가별 다툼에 국산 무기가 때 아닌 수출 화랑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군 파병 소식이 더해지면서 이 방산주가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별로 살펴보게 되면 한국항공우주는 어제 이 마감 기준으로 전날보다 4.33% 오른 57,800원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이번 주에 호실적을 발표한 현대 로템도 같은 날 1.42% 오른 64,5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는 오늘까지도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한화 시스템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도 상승 기류에 합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파병으로 인한 모멘텀이 새롭게 추가됐다면서 다만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트럼프 후보가 미 대선에서 우세를 보이는 등 다른 변수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변수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네, 전쟁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종목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충돌이 더 이상 장기화하지 않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길금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